오늘은 이청준의 소설 눈길, 절정 결말 부분,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가 노무 어머니죠. 부끄러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향에 대해 그리움과 함께 징후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징후감이라는 감정, 서로 반대되는 감정이 동시에 있는 주인공이 어떤 일로 인해 고향을 방문하게 되고 고향에서의 어떤 특수한 체험을 통해 인간적 화해에 도달하게 되는 귀향형 소설입니다. 자수성가했다고 자부하는 나와 집안의 불행이나 재앙을 자신의 부덕함과 박복에다가 돌리는 어머니, 그리고 화해에 도달하게 하는 매개 인물로서의 아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가장 중요한 장면이 되는 잠자리에서 노무와 자신의 아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에서 그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되면서 심정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주제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결말 부분으로 가면은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앞에서 좀 길게 좀 지루하기는 해요. 근데 마지막에 막 폭풍처럼 태풍처럼 감동이 몰아치는 그런 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그럭저럭 모두 지나가고 있었다. 위험한 고비? 어떤 고비? 그렇죠. 어머니가, 노모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할 뻔했던 그 고비. 그것이 지나가고 있었다. 저녁상을 드릴 때 노인은 언제나처럼 막걸리 한 대를 가져오게 할 잠깐. 이 집안이 망한 게 술 때문이잖아. 근데 나한테는 막걸리를 언제나처럼 갖다 줘요. 형의 술버릇 때문에 집안 꼴이 그 지경이 되었는데도 노인은 웬일로 내게 그리 술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노인은 나가 술 먹고 사고 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막걸리는 기본적으로 나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신뢰고요. 그 다음에 잠이나 자거라 하는 걸로 봤을 때 휴식의 자리를 주려는 배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집에만 가면 당신이 손수 막걸리 한두 대씩을 꼭꼭 미리 마련해다 주곤 하였다. 한마디로 그렇죠. 배려죠. 푹 쉬라는 거죠. 한 잔 마시고 잠이나 자거라. 그러면서 낮잠부터 늘 잠자기를 권했다. 피곤할 테니까. 이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정 내일 아침으로 길을 나서겠느니? 이 말은 빨리 가란 얘기야? 아니지. 웬만하면 좀 천천히 가라. 좀 더 머물러라. 이런 내용일 거예요. 저녁상이 들어왔을 때 노인은 그렇게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나의 내심을 한번 떠왔을 뿐이다. 가야 할 일이 있으니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괜히 투정 부리고 있어. 그죠? 나는 노인에게 공연히 짜증기 섞인 목소리로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노인은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더 안 잡았다는 얘기야. 그래, 알았다. 바로 체념하고 바로 포기하네요. 저녁하고 술이나 한잔하고 일찍 쉬거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거야? 그게 아니죠. 좀 서운하죠. 서운하지만 그것을 사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아침부터 먼 길을 나서려면 잠이라도 일찍 자두라는 단속이었다. 나는 말없이 노인을 따랐다. 저녁겸에서 술 한 대를 비우고 그리고 술기를 못 견디는 사람처럼 의도적인 거죠. 그죠? 일찌감치 자리를 펴고 누웠다. 그렇죠. 왜 의도적이야? 어머니하고 같이 있길 꺼리기 때문이죠. 이윽고 형수님이 조카들을 데리고 잠자리를 찾아 나가자 요 대목을 보니까 이 집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닌 거야. 평소에는 형수님하고 조카들하고 노인이 같이 지냈는데 우리 나라고 하는 서술자와 와이프가 아내가 오니까 잠자리를 비켜준 거야. 그래서 이웃집으로 자라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날 밤도 우리 세 사람이 합숙이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이제 위태로운 고비는 그럭저럭 거의 다 넘겨가는 셈이었다. 눈을 붙였다. 깨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난다. 아싸, 이제 한숨만 자면 끝이야. 이런 거죠. 위태로운 고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니가 그날의 심정을 밝히는 일이라면, 눈을 붙였다 깨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은 반전이 있다는 거죠. 뭐야?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일종의 복선이에요. 지붕이고 어깨고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진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지붕이나 어깨는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불편하게 여겼던 것들이라고 본다면, 노인에게 숨겨진 내가 모르는 빈문서가 있을까? 하지만 이날 밤만 무사히 넘기고 나면 노인의 빈문서도 그걸로 영영 휴지가 되는 것이야. 한마디로 왠지 자꾸 이렇게 되뇌이는 거는 뭔가가 불안해 이런 거죠. 잠이나 자자. 빚이고 뭐고 잠들면 그만이다. 노인에게 빚은 내가 무슨 빚이 있단 말인가? 나는 빚이 없어. 나는 빚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빚이 없어. 나는 빚이 없어. 왜 자꾸 되뇌입니까? 그거는 왠지 모르게 부담이 느껴지는 거죠. 빚을 진 게 있지 않을까?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바가 없어서 집을 고쳐 짓고자 하는 어머니의 소망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빚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혹시 내가 어머니에서 빚진 것이 있는지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나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나는 계속 빚이 없다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잡니다. 자, 여기까지는 막걸리를 마시고 잠이 든 나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막걸리, 아까 잠깐 얘기했나요? 이 막걸리는 분명히 이 술이죠. 술은 이 집안을 몰락시킨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나에게 계속 이렇게 막걸리를 받아다 주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휴식을 제공하려는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까요? 한데 얼마쯤 그렇게 아늑한 주름길 속을 헤매고 났을 때였을까? 나는 웬일인지 다시 잠기가 서서히 엷어진다는 건 뭐야? 깨고 있는 거야. 왜 깰까? 푹 자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왜 푹 자지를 못할까? 그렇죠. 불안하거든. 그리고 아직도 그 어렴풋한 선잠기 속에서 도란도란 조심스런 노인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밤사말로 갑자기 웬 눈이 그리도 많이 내렸던지, 잠을 잤으면 얼마나 잤겠느냐마는. 그래도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바깥이 온통 환한 눈천지로구나. 눈이 왔더라도 어쩔 수가 있느냐. 서둘러 밥 한 숟갈씩 끓여다가 속 덮이고 그 눈길을 서둘러 나섰느니라. 결국 뭡니까? 그렇죠. 아, 나가 서울로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회상하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노인이. 누구에게? 아내에게.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눈길은 어차피 가야 될, 지나가야 될, 헤쳐나가야 할 고난의 삶이라고 상징성을 갖는다라고 보면 돼요. 나는 다시 정신이 번쩍 들고 말았다. 왜? 이건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거든. 듣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 그러니까 두둥 긴장감 고조죠. 어쩐 일인지 노인은 마침내 그날 밤 이야기를 아내에게 가닥가닥 털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처지가 떳떳했으면 집안이 괜찮았으면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에 길을 나설 수 있으련만 그때는 어찌도 처지가 부끄럽고 저주스럽기만 했던지. 자, 여기서 말하는 처지인데 이 처지가 어떤 처지야? 그렇지, 집이 몰락해가지고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죠. 그래 할 수 없이 새벽 눈길을 둘이서 나섰어. 굳이 새벽에. 왜?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뭐하니까. 또 오갈 데 없는 처지이니까. 시올이나 되는 장처, 멀리 있는 차부까지 산길은 또 멀기를 또 얼마나 더 멀더냐. 자, 여기서 말하는 차부라고 하는 건요, 종점 정류장 있죠. 버스 같은 경우. 자, 그거예요. 일반 중간에 있는 정류장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종점. 즉 자동차가 출발하거나 도착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를 차부라고 합니다.
기억을 차근차근 더듬어 나가고 있는 노인의 몽롱한 목소리는 마치 어린 손주 아이에게 옛날 이야기라도 들려주고 있는 할머니의 그것처럼 뭐해? 아늑한 느낌. 잠깐. 듣기 싫은 거라며. 듣기 싫은 건데 아늑한 느낌? 웬 아늑한 느낌? 이거는 이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옛날 생각이 떠오른 거야. 그전에는 싫었어. 듣기 싫은데 그것이 차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해소되는 거. 즉, 나의 심리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내가 결국은 노인을 거기까지 유도해냈음이 분명했다. 이야기를 한들 네가 어찌 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내 가슴속에 맺힌 한을 너는 모를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의미를, 낱결에 노인의 말꼬리 한 가닥을 깔고 남은 기미를 아내가 무심히 드러넘겼을 리가 없었던 것이었다. 결국 여기까지는 아내의 유도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날 밤, 아니 그날 새벽, 내가 아내에게 한 번도 들려준 일이 없는, 왜?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날 새벽의 서글픈 동행을 나 자신도 한사코 기억에 피한 저 멀리 사라져 가주기를 바라는 그 새벽 눈길의 기억. 그 기억은 바로 뭡니까? 내가 비친 기억이에요. 나도 몰랐던 비친 기억. 그 기억. 나에 대한 노인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던 그 기억을 노인은 이제 받아낼 길 없는 묵은 빈 문서를 들추듯, 자, 여태까지 내가 외면했던 거,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미뤘던 거, 그런데 결국은 빈 문서가 있었네. 그게 바로 뭐였는데? 그건 바로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별표빵야. 허무한 목소리로 되씹고 있었다. 날은 아직 어둡고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차부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내어 갈 수가 있었더구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도 마침내 그날의 모습이 손에 닿을 듯 분명하게 떠올랐다. 왜? 그날의 기억은 솔직히 내 기억에도 강렬한 인상이니까. 어린 자식놈, 즉 나의 처지가 너무나 딱해서였을까? 왜? 집안이 망해서 홀로 올라가서 자수성 가야 되니까? 아니면 어쩌면 노인 자신의 처지, 어떤 처지, 집이 몰락해서 집을 내놓은 처지까지도, 그 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노릇이었는지도 모른다. 왜? 어머니도 갈 곳이 없었으니까. 동구박까지만 바래다 주겠다던 노인은 다시 마을 뒷산 제길까지 나를 좀 더 바라주마 우겼고, 또 그 제길을 올라선 다음에는 신장로가 나설 때까지만 산길을 함께 넘어가자고 우겼다. 왜? 내가 넘어지니까? 아니야. 자식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즉 모성애지요. 그럴 때마다 한 차례씩 슬프고 애달픈 실랑이를 치르고 나면 노인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을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없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날이라도 좀 밝은 다음이면 좋았겠는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동네를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생각을 안 했다. 왜? 이미 남의 집이 돼버린 그 집에서 나오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으니. 그나마 그 어둠을 타고 마을을 나서는 건 노인이나 나나 마음이 편했다. 왜? 시선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노인의 말 맞다나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내가 미끄러지면 노인이 나를 부축해 일으키고, 노인이 넘어지면 내가 그렇게 당신을 부축해 가면서, 한마디로 과거에는 어땠던 거야? 남남처럼 대면했던 거야?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던 그 모습이야. 그리고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를 않네요. 자, 이거는 결국 뭡니까? 이네들의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없이 신장로까지 나섰다. 공간의 이동이 짧게 나오네요. 그리고도 아직 그 면사무소 차부까지는 길이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결국 그 면소 차부까지 노인과 함께 신장로를 걸었다. 어찌 본다면 이 차부에서 나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겠죠. 그러면 노인은 거기 남아 있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겠죠. 자, 여기까지예요. 나의 기억은 솔직히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야. 왜? 그 다음 내용은 모르죠.
차 타고 갔으니까.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다. 아니, 거의 다 왔는데 날도 밝기 전이야. 그렇다면 엄청나게 일찍 출발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어찌 되었던가? 두둥. 뭐, 호기심 유발. 나는 차를 타고 떠나갔고, 노인은 거기서 다시 그 어둠 속의 눈길. 이 눈길은, 올 때의 눈길은 나와 노인, 노인과 나와 어머니가 함께 걸어온 눈길이라면, 이 어둠 속의 눈길은 어머니 혼자서 오롯이 다 감당해야 할 고통과 시련이겠죠. 그러나 나는 몰라. 왜? 나는 차를 타고 갔으니까. 자, 그날 새벽 눈길에 대한 나의 기억이 되겠습니다. 노인이 그 후 어떻게 길을 되돌아갔는지는 나로서는 아직 들은 바가 없었다. 그래서 나도 아내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노인은 누구에게도 그때의 심정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심정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을 길가에 혼자 남겨두고 차에 올라선 그 순간부터 나는 차마 그 노인을 생각하기가 싫었고, 노인도 오늘날까지 그날의 뒷얘기는 나에게 들려준 일이 없었다. 왜? 상처잖아. 그런데 노인은 웬일로 오늘사 그날의 기억을 끝까지 돌이키고 있었다. 어떻게 장터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만한 때까지, 그때 마침 차가 미리 불을 켜고 차부를 나오더구나. 자, 이건 무슨 소리야? 자, 어떻게 장터거리로 들어섰어? 노인이 장터거리로 들어선 거죠. 즉, 아들을 버스에 태웠어요. 아들을 버스에 태우고 나는 장터거리까지 나온 거야. 나와서 뒤를 돌아보니 차부가 있는데, 차부가 저 멀리. 근데 막 차가, 어떤 차야? 아들이 타고 있는 차가 이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장터 거리로 들어서서 차부가 저만큼 보일 만한 데서 되돌아봤다는 거냐, 뒤돌아봤다는 거냐. 한마디로 뭐야? 멀리서나마 아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차가 막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달려간 거죠. 급한 길에 내가 손을 휘저 그 차를 세웠어. 그런데 그 운전사란 사람은 어찌 그리 길이 급하고 매정한 사람들이더냐? 한마디로 뭐야? 차가 안 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나마 아들을 보고자 했는데 봤어, 못 봤어? 못 봤다는 거죠. 차를 미쳐 세우지도 덜하고 덜그덩 눈 깜짝할 사이에 저 아들을 훌쩍 실어 담고 가버리더구나. 자, 여기서 덜그덩 눈 깜짝 사이에 훌쩍, 이런 단어들을 보니까 아쉬움과 허망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어머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이거죠. 잠잠히 입을 다물고 듣고만 있던 아내가 모처럼 한마디 끼어들었다. 나는 갑자기 다시 노인의 이야기가 두려워졌다. 왜? 노인의 모습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아니죠. 그동안 자신이 노인에게 대했던, 무뚝뚝하고 외면하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잘못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다음 이야기를 가로막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럴 수가 없었다.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몸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거부할 수가 없었다.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달콤한 슬픔, 달콤한 피곤기, 잠깐. 달콤한? 근데 슬픔, 피곤기. 자, 이거는 어찌 본다면요, 지금까지 얘기 들었던 것만 가지고도 달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즉, 어머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거부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슬픔과 피곤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슬픔과 피곤기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함께 어떤 어머니에게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역설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를 아늑히 감싸오고 있었다.
어떻게 하기는냐. 넋이 나간 사람 마냥 어둠 속에 한참이나 찻길만 바라보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 왜 아쉬움과 허망함 속에서 넋놓고 한마디로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망연자실. 그 허망한 마음, 어떤 마음? 그래, 망연자실.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니? 다 말할 수 없어. 노인은 여전히 옛 이야기하듯,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 옛날 얘기하듯 차분하고 아득한 음성으로 그날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 보니 찬바람에 정신이 좀 되돌아오더구나. 정신을 들어보니 갈 길이 새삼 허망스럽지 않더냐. 이때 갈 길이라는 건 어디야? 그렇지, 돌아갈 길이죠. 혼자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아쉬움과 쓸쓸함과 허망함이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저하고 나하고 둘이서 함께 헤쳐온 길인데, 이게 어찌 본다면 눈길이에요.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온 길인데, 이참에 그 눈길을 늙은 것 혼자서 되돌아가야 돼. 한마디로 혼자서 겪어야 하는 시련과 고난이야. 거기다가 아직도 날은 어둡지요. 그대로는 암만 해도 길을 되돌아설 수가 없어 차부를 찾아 안으로 들어갔더니라. 되돌아갈 수가 없다고 막막한 거지. 한식경이나 차부한 나무걸상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려니 그제서 아침 하늘이 환해져 오더구나 해뜨는 거야. 그래서 또 혼자 서두를 것도 없는 길. 왜 서두를 것도 없어?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갈 곳이 없어. 집이 내 집이 아니잖아. 서둘러 나섰는데 그때 일만은 언제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자, 여기까지는 결국 뭡니까? 자식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허망한 마음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길을 혼자 돌아가시던 그때 일 말씀이세요. 눈길을 혼자 돌아가다 보니 그 길엔 아직도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뭐만 있어? 그래, 그래서 발자국만 있어. 솔직히 요 대목은 요거를 얘기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면 돼요. 일종의. 그 발자국은 뭔데요? 그 발자국은 노인하고 나하고 둘이 걸어온 발자국이에요. 한마디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따뜻한 사랑이죠. 아들을 떠올리게 하는 베개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발자국 때문에 아들 생각이 더 간절했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 노인, 어머니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유도장치죠. 간절하다 뿐이겠냐. 신장로를 지나고 산길을 들어서도 굽이굽이 돌아온 그 몹쓸 발자국들이 아직도 도란도란 저 아그 목소리나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았지. 이 발자국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어? 아들을 떠올리고 있네. 산비둘기 막 후루룩 날아올라도 저 아그의 넋이 새가 되어 다시 돌아온 듯 싶어 놀라지고 산비둘기 동그라미 쳐야겠네. 나무들 동그라미 칠까요? 눈을 쓰고 서 있는 것만 보아도 금세 저 아그 모습이 뛰어나올 것만 같았지. 결국은 발자국, 산비둘기, 나무들은 뭐야?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을 빗대는 자연물이면서 아들을 떠올리는 매개죠. 하다 보니 나는 굽이굽이 외지기만 한 그 산길, 이런 걸 우리는 구절양장이라고 합니다. 저 아그 발자국만 따라 밟고 왔더니라. 아들은 떠났지만 결국 아들의 발자국을 보면서 집까지 왔다는 거죠. 결국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자석아, 너하고 둘이 온 길 함께 살아온 인생을 이제는 이 몹쓸 늙은 걸 혼자서 너를 보내고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큰 따옴표 대화예요? 아니죠. 독백이죠. 혼자서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 어머니, 그때 우시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재촉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 한 센텐스 볼까요? 여기 눈길 위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그리움 정도로 잡았습니다. 울기만 했겠냐? 오목 뒤져놓은 그 아그의 발자국 따라 한도 없는 눈물을 끓이며 돌아왔지. 이때 눈물은 아들과 헤어진 슬픔인가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뭘 볼까요? 여기를 봐야 돼요. 내 자석아 부디 몸이나 성이 지내거라. 부디 나라도 좋은 운을 타고 나서 복 받고 가거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사랑과 축복이라고 보면서 요 내용이 어찌 보면 자식에 대한 노인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앞이 가리도록 눈물을 떨구면서 눈물로 저 앞길만 바라 빌고 왔단다. 자, 아들의 앞길만 빌고 온 거야. 자기 신세 타령한 게 아니야. 자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나는 지금 이제서야 듣는 거죠. 이 장면은 나도 몰랐던 장면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나가 구라치고 있네. 이러면 이거는 진짜 이건 말종이죠. 결국 나가 어머니와 갈등이 해소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더더군다나 좋은 운을 타서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만난 것은 운이 나쁜 거야. 이런 거죠. 이거는 진짜 운이 나쁘다기보다는 자식에 대한 뒷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죠. 그 미안함과 함께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거진 끝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는 더 이제 할 말을 잊은 듯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왜? 이거는 감동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내는 어머니의 속마음을 끌어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속마음을 끌어낸 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디 그 서두를 것도 없는 길이라 그렁저렁 시름없이 걸어온 발걸음이 그래도 어느 참에 동네 뒷산의 당도에 있더구나. 공간이 그만큼 이동한 거야. 하지만 나는 곧바로 차마 동네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 왜? 마음이 복잡했거든. 그래서 잿등 위에 눈을 쓸고 아직도 한참이나 시간을 기다리고 앉아 있었더니라. 자, 여기는 차부에서 이제 동네까지 돌아오는 과정, 순간을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거처가 없으셨던 거지요. 자, 어머니가 잿등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시간을 보낸 이유를 아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집을 팔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집이 없는 상태잖아. 그래서 돌아가실 거처가 없는 거지요 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한동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진 듯 감정이 복받쳐서 노인을 채근하고 나섰다. 그 목소리는 울림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왜? 감동을 받은 거야. 나 역시 더 이상 노인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나마 노인을 가로막고 싶었다. 아내의 추궁에 대한 그 노인의 대꾸가 너무나 두려웠다. 노인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왜? 이제는 부끄럽거든.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나는 아직도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불빛 아래 눈을 뜨고 일어날 수가 없었다. 자, 여기서만 불빛은요, 나를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밝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부끄러움, 나의 잘못, 나의 어떤 미안함, 이런 감정들이 다 드러날 것 같아. 그래서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불빛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나의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드러내는 소재예요. 결국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죄책감이죠. 사지가 마비된 듯 가라앉아 있는 때문만은 아니었다. 졸음기가 아직 아쉬워서도 아니었다. 눈꺼풀 밑으로 뜨겁게 차오르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TRG죠. 어떤 TRG야? 죄책감과 회한. 아내와 노인 앞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무엇이 부끄러워? 그동안 노인에게 매정하게 대했던 나의 행동이. 아내도 이번에는 그런 나를 알고 있는 것만 같았다. 자, 이제서야 비로소 나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깨닫네요. 여보, 이젠 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당신도 말을 좀 해보세요. 자, 이거는 나를 깨우는 거야. 어찌 보면 알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눈 뜨고 있는 거를. 아무튼 간에 화해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세차게 흔들어 깨웠다. 그녀의 음성은 이제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다. 그래도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뜨거운 것이 어떤 눈물이, 죄책감과 회한의 눈물이 숨물을 숨기기 위해 눈꺼풀을 꾹꾹 참으며 내쳐 잠든 척 버틸 수밖에 없었다. 음성이 아직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노인뿐이었다. 가만두거라. 아침길 나서기도 피곤할 것인데
고나게 자고 있는 사람을 무엇하려고 그러냐? 깨우지 마라. 끝까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위하는 거죠. 노인은 일단 아내의 행동을 말려두고 나서 아직도 그 옛 이야기를 하는 듯한 아득하고 차분한 음성으로 당신의 남은 이야기를 끝맺어가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잠이 든 척하는 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마무리 지을까요? 마무리 짓는 걸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네가 좀 잘못한 것 같구나. 이것이 뭔데? 돌아갈 곳이 없어서 천천히 간 거지요 라고 말한 거. 그런 아내의 추측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뒷산 고개 언덕에서 동네를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일 말이다. 그건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란다. 산 사람 목숨인데 설마 그때라고 누구네 문간방 한 칸이라도 산몸뚱이 깃들일 때가 안 됐겠느냐? 다 있었지. 뭐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아침 햇살이 아까는 등불이었는데 이번에는 햇살이에요. 햇살이 펼쳐져 있는데 눈에 덮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 우리 집 지붕이 왜 우리 집이 어떻게 됐는데? 그렇지, 지금 남의 손에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이 햇살은 결국은 어머니의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드러내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불빛은 전등불빛이죠. 전등불빛은 나의 어떤 죄책감과 미안함을 드러내는 소재라면 이 아침 햇살은 어머니의 죄책감과 자책감을 드러내주는 소재예요. 결국은 눈 덮인 우리 집 지붕까지도 햇살 때문에 볼 수가 없더구나는 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머니의 자책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동네에선 아침 짓는 연기가 한참인데 다른 사람들은 평화롭게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데 그렇게 시린 눈을 해가지고 그 햇살이 부끄러워 어떻게 동네 골목을 들어갈 수가 있겠더냐. 그놈의 맑은 햇살이 부끄러워서 그럴 엄두가 생겨나지 않더구나. 시린 눈이라도 좀 더 가라앉히자고 그래 그러고 앉아 있었더니라. 자, 여기선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두 번째는 뭡니까? 자식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이걸 토탈 묶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그마 처리할까요? 고단한 자신의 삶에 대한 한스러움. 이러한 정서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끝을 맺는 어머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청준의 소설 눈길, 절정과 결말 부분,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 나가 노모에게 부끄러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